안녕하세요. 딩동댕 닥터입니다. 요즘 STD 검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외원부 가려움증, 외원부 통증, 질분비물의 증가, 냄새로 오시면 STD 검사를 합니다. 제가 진료 시 성병 검사, STD PCR 검사 결과 후에 저희 환자분에게 설명드리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 앞에서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짧은 진료 시간이라 질문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만 계시는 수줍은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2번, 3번 들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 싶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설명하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환자분님께서는 진례 일반 세균 검사 결과가 현미경 검사에서 일반 세균, 곰팡이균, 잡균, 대장균이 몇 단계로 감염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염증균 상태가 20개에서 30개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에는 3개 이하입니다. 진례 세균 중 일부는 자궁 내막과 골반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STD PCR 바이러스 검사를 했습니다. 골반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정밀균 검사는 질 속의 자궁 입구, 경관부 입구에서 검출하는 균입니다. 우리 누구누구 환자분님께서는 진례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스마, 유레아티쿰, 임질균,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스, 트리코모나스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유레아는 영어 유린, 소변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소변과 방광에서는 검출되는 자연스러운 바이러스입니다. 마이코는 영어 마우스, 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으로 입과 호흡기에서 구강에서는 흔히 검출되는 정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가 질내, 자궁으로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특유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레아 바이러스는 성관계 시 남성의 소변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자분의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그리고 당뇨 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은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를 간단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 정상이 없고 균이 검출된다 하지 않더라도 치료 중에는 콘돔을 사용하시고 여성분을 위해서 약을 같이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남성들은 성기 구조상 그 소변으로만은 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정세가 없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분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약한 여성에게는 반복해서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시고 약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에 같이 밖에 있어도 어떤 분은 감기 걸리시고 어떤 분은 안 걸리시지 않습니까? 네, 감기 걸린 후에 집에 와서 같이 뽀뽀를 한다 그러면 두 분이 다 같이 감기를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이 그렇게 먹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구강성교 시에 호흡균들이 질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건강한 여성분들은 질내 유산균이 거의 그 균들을 이겨주기 때문에 별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질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균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또 자궁 쪽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균들은 자궁으로 전파가 되면 자궁 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나팔관을 따라 전파되어서 나팔관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관염은
시간이 아주 지나면은 나팔관을 막히게 할 수도 있어서 어쩔 때는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팔관에서 난소 쪽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동되어 간다면 난소염과 또 복강내로 들어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통, 복부 통증 그런 증세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방광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물론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는 바이러스에 특화된 치료제를 복용하시고 약을 조금 오래 먹으면 됩니다. 2, 3주 정도 복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자, 남자분은 콘돔을 사용하시거나 파트너와 함께 약을 꼭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치료되는 바이러스를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여자들에게는 골반염, 나팔관염 등으로 만성 골반통으로 되게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리통도 더욱더 심해질 수 있고 근종이 있으면 근종도 조금 커지고요. 장염도 생길 수 있고 자,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등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병원 예방이 최고입니다. 이런 모든 질환은 적시 치료만 하면 아무 합병증 없이 잘 치료됩니다. 성관계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적시 가까운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평생 성관계가 없다고 이런 바이러스가 절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은 무조건 남자 탓이라고 남편 탓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많은 성관계를 했다고 꼭 바이러스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성분의 건강 상태나 면역력에 따라서 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이 성병균이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건강한 여성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복불복입니다. 자, STD 바이러스는 질내 유산균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기에 생기는 질환을 성병으로 부릅니다. 아주 나쁜 병이 아니고 성기가 있으면 누구나 감기처럼 걸릴 수 있습니다. 꼬마도 처녀도 할머니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선입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STD는 거의 부인과의 기본 검사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검사 하잖아요. 가래 있을 때 가래 검사하는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코로나 환자분들이 코로나 감염 후에 가래가 많이 늘었지요. 근데 저희도 코로나 감염 후에 질내 분비물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3개월 주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별 증세 없어도 주기적인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질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가 바뀐 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이라도 즉시 오시고 파트너와 헤어진 후에는 일단 현명한 여성이라면 저는 STD 검사를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건강한 만남을 지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파트너의 수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세척을 한다거나 소변이 작거나 질가 근접해 있는 요도와 항문의 감염, 또 치질, 요식음, 팬티 라이너의 사용, 그리고 잦은 배변, 지나친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약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피부 연고를 바른다든지 또 사적인 질정을 사용한다든지 성분 모르는 러브젤을 사용한다든지 화장실 비데를 사용한다든지 또 물티슈를 쓴다든지 또 강력한 질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질내 유산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파트너가 있어야만 바이러스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꼬마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면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 가래 있으면 가래 검사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훨씬 질염에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은 자기 몸을 잘 돌보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딩동댕 닥터였습니다.